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임경숙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저의 아는 분이 저에게 상담을 해오셨습니다. 이분이 이제 남편분하고 크게 싸우시고 이제 속이 상해서 저를 찾아서 하시는 말씀이, 예전에 남편이 속을 새기고 바람을 피워서 그때 이제 이혼하자라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남편이 절대 이혼은 못하겠다, 용서해달라, 대신 각서를 쓰겠다, 다시 한 번 더 바람피다 걸리면 내 전 재산을 당신에게 줄게, 그리고 당신이 그때 가서 이혼하자 그래도 나는 한마디 군소리 없이 이혼해 줄게 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잘 살았습니다. 그동안 잘 살았는데 최근에 또 이제 걸렸나 봅니다. 그래서 그분이 남편 명의 재산을 다 가져오고 이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하는 질문을 해주셔서 오늘 그거와 관련돼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도 궁금하시죠? 일단 먼저 사례 한번 보겠습니다. 저는 결혼 20년 된 전업주부입니다. 슬하에 자녀가 둘이 있고요. 남편은 사업을 합니다. 돈도 잘 벌고 사회성도 좋아 결혼을 했는데, 남편의 단점이 사회성이 너무 좋아서 여자들한테도 너무 잘해줍니다. 그래서 바람을 잘 핍니다. 남편이 처음 바람을 피고 저한테 들켰습니다. 제가 다그치자 잘못했다, 다시는 안 그러겠다 싹싹 빌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바람을 피면 전 재산을 저에게 주고 이혼하겠다는 각서까지 써주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다시 남편이 사업상 만나는 사람하고 다시 바람을 폈습니다. 저는 도저히 용서가 되지 않아 이혼하자고 했습니다. 각서에 쓴 대로 맨몸으로 나가라 그랬더니 남편이 갑자기 돌변해서 이혼은 하되 재산은 반으로 나누겠다고 합니다. 이럴 때 남편이 써준 각서대로 전 재산을 제가 가지는 조건으로 이혼할 수 있을까요? 네, 이게 저에게 들어온 상담의 내용입니다. 남편이 바람을 폈어요. 정말 속상하죠. 들켰습니다. 남편이 삭삭 빕니다. 각서를 써줍니다. 다시 바람을 피면 전 재산을 다 부인에게 주겠다, 다시는 바람을 안 피겠다 찰떡같이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그 바람도 습관인지 버릇인지 잘 모르지만 한 번 바람을 폈던 분들은 또 바람을 피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바람을 펴서 들켰습니다. 그랬을 때 각서에 쓴 대로 전 재산을 부인에게 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능하다? 안 된다?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협의이혼으로 남편이 각서에 약속한 대로 지키면 가능합니다. 그러나 협의이혼이 아닌 재판상 이혼으로 오면 재판상 이혼하면서 재산 분할을 다툴 때는 안 됩니다. 그래서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이 다르다는 점을 먼저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끔 질문 주시는 의뢰인들 분께서는 합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이 무엇이 다르고 왜 다른지 구분을 못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협의이혼은 법원에 상관없이 두 부부가 우리 이혼하자, 그래 이혼해, 전 재산 당신이 가져, 나는 내가 또 벌면 되지, 이렇게 해서 합의하고 전 재산 부인한테 넘기고 이혼하는 거를 말합니다. 이럴 때는 법원의 판단이 필요 없습니다. 다만 이혼할 때 도장 찍으러 법원에 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혼하는 거는 합의해. 그런데 전 재산 다 주기는 싫어. 재산의 반은 줄게. 그러면 이제 서로 의견이 다르게 되잖아요. 부인은 전 재산 다 다오, 남편은 반만 줄게.
요렇게 이제 재산 분할에 대해서 합의가 안 될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이라고 법원에 재산 분할 청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법원은 그 혼인 기간, 재산 형성 과정, 기여도 이런 걸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재산 분할을 나눠 줍니다. 그래서 위의 사례 같은 경우에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 가능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합의 이혼을 하면 가능, 재판상 이혼을 하면 안 됨. 그렇습니다. 여기서 또 두 번째 질문이 뭐가 들어오시냐면, 아니 바람핀 주제에 예를 들어서 바람핀 유책 배우자가 재산 분할 청구가 가능할까요? 예, 가능합니다. 우리가 보통 혼인 파탄의 책임을 묻습니다. 혼인 파탄의 책임을 물어서 그 책임을 보통 뭐 재산 분할로 청구를 하고 싶어들 하시는데 그건 그냥 위자료에서 끝납니다.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으면 그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주라. 정신적 피해 보상을 줘라. 그리고 재산 분할은 별개입니다. 유책 배우자라 하더라도 재산 분할할 때는 공정하고 공평하게 청구를 할 수 있고 나눠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혼에서 재산 분할 제도는 부부가 혼인 중 상호 협력하에 이루어간 공동재산을 청산하고 이혼 후에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는 당사자에 대한 부양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있는 것과는 상관없이 혼인관계 파탄을 가지고 온 배우자라 할지라도 재산 분할 청구하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재산 분할 다툼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쟁점은 기여도 주장입니다. 보통은 반반에서 보통 이제 시작을 하는데 이 재산을 형성하게 된 과정에서 혼인 전에 재산이 있었는지 그게 특유 재산인지 아니면 혼인 중 형성, 유지, 증가에 기여한 부분이 있어서 재산 분할 대상으로 들어오는지 그것도 판단해야 되고요. 그리고 부부가 공동으로 재산 형성을 했다 하더라도 그 재산 형성하는데 기여도가 누구한테 더 컸다라는 부분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으면 그것도 주장을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이제 맞벌이, 전업주부, 뭐 사업을 했는지, 뭐 급여를 가져와서 했는지, 아니면 뭐 재테크를 특별하게 잘한 공로가 있는지 이런 요건들을 다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기여도 주장과 판단을 합니다. 제가 했던 사례 중에 하나는 두 부부가 같이 맞벌이를 했는데요. 혼인 생활 중에 친정에서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남편 사업할 때 사업자금도 지원을 해줬고, 그다음에 부부가 같이 사는 아파트 구입하는데 친정 부모가 돈을 좀 많이 보태줬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기여도로 많이 인정을 받아서 제가 했던 사건 중에는 부인이 7, 남편이 3 이렇게 나온 경우도 있었고, 또 다른 사건에서는 뭐 6대 4, 어떤 경우는 많이 받은 경우는 그냥 8대 2까지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요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저에게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 아, 이 정도면 얼마 정도 받을 수 있나요? 얼마까지 더 가져올 수 있나요? 그럼 이제 아까 사례와 같은 경우 100대 0으로 가져올 수 있나요? 이런 것들을 많이 물어보십니다. 그런데 이제 그거는 일률적으로 이렇게 딱 공식처럼 나오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여러 가지 요인들을 다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그냥 칼로 무 자르듯이 딱 계산이 되는 건 아니라는 점 아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오늘 아까 사례 말씀드렸던 거 앞부분에서도 제가 미리 결론을 말씀드렸어요. 남편이 부인한테 전 재산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다 하더라도 그걸 전부 가져오려면
그 남편이 쿨하게 내가 잘못했어. 당신 너무 속상하게 해서 미안하니 전 재산 당신에게 줄게. 나는 나가서 또다시 사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벌면 되니까 당신이 다 가져. 라는 식으로 합의하고 합의 이혼하면 100대 빵이 되겠네요. 그죠? 그게 가능합니다. 그런데 아이고 그래도 나도 나가서 뭐 방이라도 얻을 정도의 돈은 좀 있어야 되지 않겠어? 재산을 좀 나눠주시게 라고 한다면, 먼저 합의가 안 되면, 그래서 부인이 뭐 집 구할 돈이라도 뭐 몇 억 주겠다. 그러면 이제 합의 이혼으로 하시면 되고, 그것도 못 주겠다. 그러면 재판상 이혼 가시면 그 기여도에 따라서 재산 분할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주제로 말씀을 드린 거는 생각보다 이런 질문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서 여러분들도 이 부분에 대한 궁금한 점이 많이 있으실 것 같아서 오늘 이 주제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바람핀 남편, 전 재산을 부인에게 주겠다고 각서를 썼을 경우 그 각서대로 재산 분할이 가능할까요?가 오늘의 주제였습니다. 지금까지 임경숙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